기본부터의 재건축은요, 나머지는 모두 40평에서 무려 지금 55평, 60평까지 있단 말이에요. 재건축하기 전에 락시원과 올림픽 패밀리타운을 비교한다면 비교 불가입니다. 경험을 갖고 계시면서 좀 적은 자금으로 투자하실 분들이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대규모 재건축이 아주 기대되는 아파트 하나를 품고 계신 상황이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그 고민 내용은요, 내용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도 마음이 좀 많이 힘드신 분들, 실제적으로 상황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의 내용을 좀 제가 추렸습니다. 두 가지로 상담 진행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 사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좀 제가 글을 읽으면서 저도 답답함이 느껴져서 이 내용을 선정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영 이사님이 찐팬이었던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따로 채널 개설하신 거 보고 너무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저는 2020년에 올림픽 패밀리 32평 매수하고 대출 문제로 저희 세 식구는 빌라 거주 중이에요. 일단 깊게 생각하지 말자고 저질러서 이렇게 살아온 게 2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흘렀네요. 세입자 만기일이 올해 11월이라 어차피 대출은 가능하니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출 이자도 높아진 상황에 대출액도 5억은 넘을 듯하여 사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실거주 2년은 하자 이런 마음이고요. 며칠 전에 안전진단 통과했다는 기사에 좋아해야 맞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정 안 되면 다시 오르면 팔고 빚을 줄이자는 생각도 있고요. 일단 실거주로 들어가는 건 맞는 거겠죠?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는 상황인지 답답하기도 하고요. 답답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전세가가 지금 계신 분 계약시보다 떨어진 상황이라서 세입자를 다시 받아도 최소 1억에서 그 이상 대출은 받아야 할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요, 제가 지금 아주 정확하게 질문을 살까요, 팔까요, 말까요, 들어갈까요, 말까요, 이런 아주 명확한 질문 아니신데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한 게 머릿속에 막 엉켜 있으신 상태이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보니까 이 질문 내용에서 느껴지는 건 지금 세 식구가 빌라에서 거주 중인데 일단 깊게 생각하지 말자 하고 저질렀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러우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2년 빌라 거주하면서 거주도 힘들고 또 이제 입주를 하려고 보니까 대출 이자가 너무 높아져서 5억이라는 큰 대출 금액을 받아서 들어가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대출 부담금도 올라가는 상황이고 지금 팔아도 차익은 별로 안 커서 비과세 의미가 크게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막 엉켜 있으신 거죠. 자, 일단 답변 드리면은요. 자, 2년 실거주 채울 수 있으면 채우자. 그러니까 5억 대출 부담되는 건 맞는데 그건 각 개인의 그 사정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는 있지만 대출 이자가 크니까 돈이 좀 부담이 되시는 수는 있어요. 근데 막 생활이 너무 압박받는 상황까지 이른다면 사실은 입주를 하시는 게 좀 힘드실 수는 있고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대출 자체가 부담되고 내가 저 무거운 아파트를 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다 거주에 대한 힘듦까지 감당하면서 샀을까? 집값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런 마음이었다면 그 마음은 좀 접고 입주를 하자. 어차피 대출이라는 게 지금 부담이 되는 기간은 오래 지나고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담은 점점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감당하실 수 있다면 일단 입주를 2년 채우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장기 보유하는 거 괜찮다. 당분간 최소한 한 5년 이상은 좀 가져가셨으면 하는 게 제 두 번째 의견입니다. 자, 왜 이런 설명을 드리는지 화면 보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예요. 네, 올림픽 패밀리 타운이라고 이제 하는데, 자, 이 아파트 실거주를 하자는 것은 비과세 채우자는 거고, 비과세 채우자는 것은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아파트가 재건축으로서의 전망은 굉장히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거죠.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들어가서 있다가 지금 이번에 완화되면서 재건축이 확정이 됐죠. 그래서 재건축할 수 있는 아파트가 됐어요. 그럼 할 수 있는 아파트가 다 좋으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건축으로 들어갈 때 굉장히 복잡한 곳들도 많습니다. 사업성이 너무 안 나오는 곳들. 그러면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는 어떠냐? 여기는 좋아요. 사업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세요. 세대수가 4,500세대가 이르죠. 그래서
4,500세에 이르는 아파트인데요. 지금부터의 재건축은요. 결국은 규모와 어떤 용적률의 싸움이면서 어떤 그 사업성이 나와줘야 돼요. 지금부터의 재건축이라 하면 중층 재건축을 얘기합니다. 이제 저층 재건축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중층 재건축으로 가면 낮은 용적률일수록 유리하고 또 단지가 커야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업성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어떠냐? 지금 현재 보시면은 단지가 4,500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단지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 단지의 파워 자체, 단지가 재건축했을 때의 그 규모 자체로도 압도적으로 좋은 것이고요. 용적률이 아주 낮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여기는 세대 구성을 좀 보시면은요. 평형 구성을 보시면 자, 32평은 1,500세대예요. 4,500세대 중에서. 나머지는 모두 40평에서 무려 지금 55평, 60평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평수가 많다는 겁니다. 이 중층 재건축으로 가면은요. 평균 대지 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는 대략 한 19평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재건축할 때 이 대형 갖고 계신 분들이 55평, 60평 안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가면 인구가 줄고 이제 세대 구성도 뭐 1, 2세대에서 3인세대 정도로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들 텐데 그러면 너무 큰 대형보다는 한 40평대, 뭐 30평대도 충분히 매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가게 됐을 때 3, 40평대로 가게 되면서 대지 지분의 확보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좋아져요. 그래서 여기는 대형 평형이 많이 되어 있는 단지다 보니까 사업성이 우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좋고 대형 단지로 가게 돼서 재건축을 또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커뮤니티 시설에서 일단 엄청난 차이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그 대규모 단지들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이 재건축했을 때 뭐 수영장이라든가 뭐 조식 서비스하고 어떤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너무나 우수하다는 거, 그것이 아파트의 가치를 확 올려줍니다. 사실 이제 여기 바로 올림픽 패밀리 타운의 위쪽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많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가장 관심이 높은 지금도 1,300명 넘게 1,400명 가까이 보고 계시는데 헬리오시티인데요. 이 아파트가 원래는 가락 시형 아파트였어요. 가락 시형 아파트하고 재건축하기 전에 가락 시형과 올림픽 패밀리 타운을 비교한다면 비교 불가입니다. 압도적으로 여기 좋은 아파트였거든요. 대형 평형이 있고 좀 소득 수준 높은 분들이 모여 사시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건축이 됨으로 해서 얘는 지금 그 만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단지로 변모하면서 가치가 확 올라갔어요. 잠실이 좋다 하지만 잠실하고 계속 비교되는 아파트가 헬리오시티입니다. 비교해서 보는 아파트가. 자, 그렇다면 여기는요.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헬리오시티 그 이상이 되겠죠. 당연히. 그 이상이 될 것이고 원래 갖고 있던 아파트의 힘, 그 입지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평가가 달랐기 때문에 아파트가 재건축됐을 때 그 다음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재건축에 대한 어떤 사업성과 어떤 파워 그리고 기대치가 높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진행했을 때의 어떤 그 차익, 기대할 수 있는 차익은 크고요. 거기에 뭘 봐야 되냐? 아파트가 갖고 있는 입지를 봐야 돼요. 자, 올림픽 패밀리타운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 아파트만 딱 봤을 때에 가락시장역을 끼고 있는 아파트고 여기는 또 W역세권으로 3호선과 8호선이 만나는 교통이 너무나 좋은 자리죠.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위례에서 넘어오는 위례신사선이 요게 또 여기 생깁니다. 이쪽에. 그러면 여기 생기게 되면 요게 생긴 것 같은데 아무튼 생기게 되면 얘는 역을 3개나 끼고 있으면서 강남으로 들어가는 노선을 3호선과 위례신사선 2개를 갖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도 너무 좋은데 이 주변은 뭐 아래로는 지금 문저 법조타운이 있고요. 위쪽으로는 가락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요 넘어오면은 수서역이 있어요. 바로 수서역은 수서 역세권 개발 사업을 진행하죠. 그리고 지금 GTX가 일로 들어오게 되면은 완전 이 일대의 분위기는 바뀔 겁니다. 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을 거예요. GTX가 얘랑 뭔 상관이야. 얘는 바로 교통이 다 좋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GTX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 지역의 가치를 바꿔주는 이슈가 됩니다. 지금도 역세권 개발 사업 하고 있죠. GTX라는 노선이 들어옴으로 해서 GTX 노선 여러 곳 안 깔아줘요. 그만큼 거점 중요한 자리들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도 좋지만 더 좋아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수서와 일원동 일대를 좀 이렇게 넓게 보시면은요.
이 이제 우리가 삼성 개발 사업에 대한 엄청난 관심들이 높으신데 그것과 사실 연계되는 자리라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강남 좋지만 강남을 선점하지 못하시는 분들 또는 강남을 갖고 계시면서 좀 적은 자금으로 투자하실 분들이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여기 수서 일원동 일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앞으로 변화가 클 거예요. 지금 뭐 이쪽에 개포 일대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대청 일대도 또 바뀔 것이고 수서 일대 이 지역은 교육 여건도 우수하면서 현재로서도 나쁘지 않은 곳인데 이러한 개발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면서 힘을 합한다면 가치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의 변화를 또 바로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리고요. 강남의 접근성이 우수한 그 부분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그런 아파트인 것이죠. 그래서 자 정리해보면 재건축 사업성도 잘 나올 수 있고 나중에 재건축 됐을 때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어떤 규모라든가 파워가 엄청 세질 자리면서 입지적으로도 너무나 탄탄하다는 그 힘이 좋은 입지적인 힘 자체가 좋은 아파트라는 거.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에 여러 가지들이 다 크게 확장되고 지금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라기보다는 참고 내지는 변수를 고려하시라는 것인데 뭐냐면 재건축 아파트라는 거죠. 그것은 장기전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재건축이 확정됐다 해도 이게 새 아파트 가려면 보수적으로 말씀드려서 20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다 가져가는 거 힘드시다는 거죠. 저는 그 끝까지 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끝까지 갈 수 있으면 가는 것이고 끝까지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중간에 한번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노려야 됩니다. 이제 그 장기전으로 가게 됐을 때 우리가 실거주를 하잖아요. 그럼 사실 상당히 장기전은 그냥 장기전 자체가 지치는 투자인데 실거주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더 마음이 힘들어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주차도 어쨌든 불편한 거예요. 다른 재건축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갖고 있어요. 대형이 많다 보니까 훨씬 쾌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뭐 지인들의 집에 새 아파트 경기도에라도 입주한 아파트 가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깨끗하고 주차도 편하고 뭐 그런 게 다 그 요즘은 그 아주 생활이 편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보면서 주차 뭐 가면 알아서 문 열어줘 뭐 해줘 이런 것들 보면 막 사실 마음이 흔들흔들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게 실거주를 해놓자는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가 언제든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중간에 좋은 매도 타이밍은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위례신사선 지금 아직 많이 지지부진하지만 분명하게 돼 있어서 착공하고 뚱땅뚱땅 공사 시작하면 벌써 그때부터 또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서 개발 사업 GTX 들어오면 GTX 들어와서 개통되는 것만으로도 이 일대 변화가 또 있고요. 그리고 올림픽 패밀리타운이 이제 재건축 사업의 수순을 밟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속도에 따라서 가격이 훅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잠실주공 5단지처럼.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그런 시점에서 한번 갈아탈 수 있는 타이밍을 우리가 노려보는 거 괜찮다. 거주하는 거 불편하시다면 일단 6년 정도를 채워놓고 실거주를 자체를 나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중간에 힘든 과정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끊어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중장기 대응을 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되 중간에 언제든지 그렇게 갈아탈 수 있다는 타이밍을 노리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그 여러 가지 호재들이 폭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시점에서 우리 아파트의 시세는 다른 곳보다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나는 큰 차익을 보고 그때 나와서 아직은 그런 움직임이 좀 덜한 곳으로 갈아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한번 갈아탈 수 있는 타이밍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으니까 지금 마음이 막 힘들고 내가 왜 이런 너무 무리한 선택을 한 게 아니었을까? 내지는 이게 지금 또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무리한 대출을 받는다 해도 가격이 별로 안 오른다면 나는 괜히 힘든 대출만 이자만 갚으면서 있어야 될 텐데 조금만 회복하면 파는 게 맞나 뭐 이런 복잡한 마음들 있으신 거 충분히 이해되는데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 과감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강남 3구 그래도 대규모 재건축이 아주 기대되는 아파트 하나를 품고 계신 상황이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좀 편안히 하시라. 그리고
드리고 일단은 가능하면 입주하시고, 만약에 입주가 당장 어렵다면, 너무 대출 부담이라면 우리 세를 한 번 더 주시고 약간의 대출을 활용해서 한 2년 정도는 좀 힘드시지만 좀 더 지나가시는 게 맞으실 거예요. 너무 힘들다면. 그러면 이제 어떤 대출에 대한 부담이 내려가는 시점이 다가올 것이고, 그때 돼서 입주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긴 안목으로 보시되 마음을 좀 편안히 하시면서 이 시기를 지나가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상담 마무리하겠습니다.